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인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청남 도정과 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 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남의 발전 원동력은 바다와 강인, 서해와 금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첨단 산업단지를 비롯한 충청남도의 원동력 또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충남의 바다와 강과 관련된 질문을 지사님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바다와 관련된 당진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에 대한 질문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20여 년 전 매립지 귀속 분쟁이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매립지가 당진시에 속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관습적으로 수백 년간 지켜온 해상 경계를 근거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정의는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무너져 버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법리에 따라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신생 매립지 관할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게끔 개정했고, 이는 도계 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2월 4일 대법원 판결로 평택시가 승소해서 평택시는 매립지의 96%,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되는 약 제곱미터 단위가 아니고 평 단위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619만 평의 거대한 땅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당진시 관할은 매립지의 4%에 불과한 약 29만 평에 불과합니다. 96대 4, 정의와 공정을 바라던 충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결과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매립지를 평택항 관할로 판결한 주된 논리가 행정구역으로는 충남 땅이지만 실효적 지배를 평택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라는 사법부의 주장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평택에 인접해 있어 평택이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논리는 마치 제국주의 시대에 강대국이 약소국을 향해 펼쳤던 주장과도 닮아 있다는 느낌마저 줍니다. 2004년 신행정 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성문헌법 국가에서 관습헌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시해내면서까지 수도권을 지키고자 했던 사례도 떠올리게 합니다. 충남은 수도권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온갖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일례로 미세먼지의 주범이라 일컫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은 충남에 있고 생산된 전력의 대부분은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충남 도민은 실시간으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과 송전 철탑에 고통당하면서 연간 7조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에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도록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를 킬로와트 시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해달라는 충남 도민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작 눈을 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사님을 비롯해 도민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으로 혁신도시의 지정도 힘들게 이끌어냈지만 지정만 되었을 뿐 공공기관 이전은 아직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직하게 나라가 잘 되려고 하는 일이니 우리가 도와야지 하던 충남 도민의 선하고 순박한 마음을 국가 권력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충남은 수도권 발전을 위한 배후지 노릇을 하며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인지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향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충남이 수도권 발전을 위한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 우선주의가 존재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지목하고 싶습니다. 과거 수도권 규제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었을 때에는 충남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반사 이익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규제를 피해 공장들이 당진 등 충남으로 이전해 공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고, 도내 주요 산업시설과 대학 역시 수도권 규제를 강력히 시행한 시기에 대부분 조성되었습니다. 도내 주요 관광지와 연수원도 수도권 규제가 맹위를 떨칠 때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당진 성문산업단지, 아산 인주산업단지는 활성화되지 못한 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 개의 기업이 이전하려던 과거와는 달리 오히려 다시 수도권으로 역회귀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조리를 타파해야 합니다. 양승조 지사님의 대선 출마 선언의 영향으로 이제는 중앙에서도 충남도민의 목소리를 허투루 여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방정부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를 시작으로 충남 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차별적 조치의 시초인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를 위한 도의 향후 행보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를 위해 지사님께서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충청남도에서 매립지 소송의 후속 대책으로 당진항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진시와 평택시 간의 해상 매립지 소유권 분쟁에서 최근 당진시가 최종 패소했죠. 이에 따라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큰 곤경에 빠졌는데요. 당진항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후속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대교 아래 갯벌을 매립해 조성한 당진 평택항 서부도입니다. 현재 곡물과 시멘트, 목재 부두로 쓰이고 있습니다. 해상 매립지 소유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평택시 손을 들어줘 당진시는 이 서부도 북측만 소유할 뿐 장차 매립공사로 생기는 전체 땅의 96% 2,045만 제곱미터는 평택시 소유가 됩니다. 당진 시민들은 이 서부도마저 평택시에 뺏길 수도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서부도가 가장 지금 관건입니다. 이걸 대법원에서 변론 때 평택이 이 땅마저도 경계를 변경해서 찾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을 던진 말이 있습니다. 급기야 충청남도가 충남 독자적으로 당진항 개발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현대제철 인근 해안가에 두 선석 규모의 자파부두를 신규 조성하고 동부제철 전용 부두 가운데 일부를 매입해 일반 제품의 선적과 하역이 이루어지는 자파부두로 개발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진항을 발전시키고 당진항의 발전을 토대로 해서 당진과 아산을 발전시키는가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하나의 항만으로 묶여있는 당진 평택항을 분리하고 당진항과 서선 대산항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항만공사 설립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예. 충남에만 항만다운 항만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소송 결과를 계기로 절치부심해 평택항에 뒤지지 않는 국제무역항을 조성할 수 있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며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도 합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진이라는 지명이 통일신라 시대에 당나라로 가는 나루의 의미로 이름 붙여진 것이기에 도가 당진항을 중국 무역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려는 결정은 균형발전의 관점에서도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진항 독자 개발에 대해 도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계획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충남의 젖줄인 금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반복적으로 여러 번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걸쳐 금강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충청남도에서 금강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깨닫고 도정의 최우선 과제, 나아가 대한민국의 그린 뉴딜 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의 헌신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금강의 문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무엇 하나 해결된 것 없이 마치 하구뚝으로 단절되어 멈춰있는 자신의 모습을 반영하듯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흐르지 않고 정체된 물은 썩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구뚝에 막힌 호소화된 금강 역시 자정 능력을 상실하여 썩어가고 있습니다. 금강 하구 생태계를 복원하려면 하구뚝을 개방해 금강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강물과 섞일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하구뚝이 잊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전라북도는 해수유통 시 용수원 확보가 어렵고
대안도 없다. 용수 공급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해수 유통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태도를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습니다. 나름 변화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을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10여 년간의 노력이 밑받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결정사항의 변경은 없습니다. 이에 금강 하구뚝 상류 4km 이내 농업용수 양수장 3곳에 대한 대책이 없는 한 금강 해수 유통 문제는 지금까지 해묵은 논의를 반복할 뿐이라는 우려가 깊습니다. 금강 하구뚝에는 준공 당시부터 회유성 어종의 이동을 위한 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도의 폭이 9m로 협소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웅어, 참개, 황복, 장어 등 회유성 어종이 왕래하는 통로로서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강특위에서 이 현장에 대한 답사를 실시했지만 십시에서 정확한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는 2005년 농어촌공사가 금강의 생태계를 살리는 방법의 일환으로 제안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해서 지난번 회자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금강의 지류인 서천의 길산천에서 폭 15m의 수로식 어도를 추가로 설치하고 민물대 바닷물이 들어오는 감조하천을 1km가량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이를 그린 뉴딜 사업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할 것이라며 이제는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잠시 자료 화면을 추가로 보시겠습니다. 금강 하구에서 생태 복원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해수를 유통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주변 농경지와 공단에 대한 용수 공급 문제로 나락에 빠졌던 금강 하구 해수 유통 사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유진환 기자입니다. 지난 1990년 완공된 길이 1841m의 금강 하구뚝. 하구뚝이 세워지면서 금강의 해수 유통은 30년 넘게 차단됐습니다. 수질 오염과 퇴적물 누적 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가장 큰 부작용은 생태계 변화입니다. 황복과 종어, 웅어와 뱀장어, 참개 등 회유성 어류나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곳에 사는 생물 대부분이 멸종하거나 자취를 감췄습니다. 바닷물이 들고 날고 하는 그런 그 기수역에서 이 어종들이 생활을 하고 산란도 하고 하는데 그런 조건들이 환경적으로 이제 사라진 거지요. 하구뚝에서 1km 떨어진 금강의 지류 길산천입니다. 2025년까지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금강 하구뚝에서 이 길산천까지 제한적인 해수 유통 방안이 추진됩니다. 하구뚝에서 길산천 입구까지 폭 15m, 길이 1km의 대형 어도를 설치해 해수를 유통시킨다는 구상입니다. 간조대 길산천과 금강을 연결하면 회유성 어류의 순환 이동 통로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태 복원이 효과가 있다면 결국 금강 하구뚝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실마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는. 무엇보다 금강 해수 유통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연간 3억 톤이나 되는 금강의 용수 공급도 현 상황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금강하구의 제한적인 해수 유통 방안을 그린 뉴딜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유진환입니다. 예. 지금 자료 화면을 보셨습니다만 이러한 충청남도의 결정이 알려진 이후에 1,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에 비해 투자 효과가 미흡할 것이라는 각층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지사님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여러 의원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지사님의 화답이 있었습니다만 1,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에 비해 투자 효과가 미흡할 것이라는 각계각층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감조하천의 길이가 짧아서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구간이 기수역 복원에 역부족이며 지류에 감조하천을 조성한다 해도 정작 본류인 금강의 수질오염과 토사퇴적은 여전할 것이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다시 관련 부서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관문 개방을 통한 해수유통 방안을 또 다른 대안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청남도가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으로 건의하겠다며 추진했던 어도 및 감조하천 설치 사업의 계획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떠한지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충청남도가 또한 여러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가 너무 서두른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는 늦었지만 추진할 때는 더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충청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의 방향이 쉽사리 뒤바뀐다면 충청남도의 주장이 무게를 잃을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으니 공론화도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돋보기가 아무리 강한 태양빛을 받는다 해도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점을 모아야만 강력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방법을 고수해야 길이 보일 것인데 이거 조금 하다 그만두고 저거 하다 다른 것으로 바꾸자는 식으로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렇게 저렇게 마음만 급해서 충청남도에 계속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요구하는 그런 방향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가장 효과가 보장되는 하나의 최적의 방안을 선택해서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강 생태계를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하나를 택해 충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그간 축적된 연구 용역의 자료와 각종 의견들을 종합해 어떠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서천 쪽 하구뚝에 관문을 추가로 설치하여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군산 쪽 하구뚝에만 설치되어 있는 20개의 관문을 부분 개방에 역량을 집중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주장만 고집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만을 고수한다면 영원한 평행선을 달릴 뿐입니다. 해수 담수화를 추진하든 취수장을 옮기든 용수 부족 해결 방법까지 포괄하는 방법을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수장을 금강 안쪽으로 상류 쪽으로 끌어올려 전북과 서천의 용수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2015년 진행된 연구를 통해서 서천 쪽 하구뚝 관문 증설을 포함해서 최대 약 1조 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그보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의 시대적 명령이 자연과 공존임을 고려하고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비교할 수도 없이 커졌음을 생각한다면 불가능한 방법이 아닙니다. 지역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놓고 본다면 1조 원을 들여서 50조, 100조 원의 효과를 내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100년 대계를 생각하고 현재의 불합리한 구조에 머물러 있는 까닭에 발생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1조든 2조든 비용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때마침 국가적 차원에서 그린뉴딜이라는 자연과의 공존 및 친환경적 개발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등에 업고 금강 생태 복원과 용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를 대한민국 그린뉴딜 사업으로 반영토록 전북도와 공동 대응도 가능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역시 새만금 수질 오염으로 인한 해수 유통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용수 확보 문제만 해결된다면 금강 해수 유통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안에 수많은 논의와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며 얼마든지 더 좋은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안이든 금강 살리기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단 하나의 최저안을 도출하여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자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전라북도가 양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용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대한민국 그린뉴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뚝심 있게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관철시키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서천 브라운필드 국제환경 테마특구 조성사업, 부나무 역간척 사업 등 환경 친화적 사업들은 순조로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변화의 산물인 코로나19는 삶의 트렌드를 자연으로의 회귀로 향하게 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 이것은 충남은 물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